이번 사연은 비교당하고 사는 거 힘들다며 대성통곡하던 진상 형님을 시부모님이 내쫓아버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가만히 있는데 사사건건 비교하는 형님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사연 보내보려고요. 저희가 정말 형님을 긁는 건가요? 저희 부부는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꽤 오래 만났었고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벌고 모아서 결혼 자금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전세로 살고 있었던 집에 대충 필요한 가전 가구들만 챙겨서 신혼살림 꾸렸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처음에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것 같다며 반대하셨어요. 조금 더 생각해봐도 늦지 않다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보자고 만든 자리에서 두 분 다 저희 남편에게 완전히 반해버리셨습니다. 저는 외동인데 정말 무뚝뚝한 편이거든요. 원체 말수도 적고 어렸을 때도 부모님에게 크게 애교 피우면서 자라진 않았어요. 남편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들 딸 같은 아들이라고 하죠. 싹싹하고 누굴 만나든 종알종알 이야기 끊이지 않게 주제도 던지고 리액션도 잘해줍니다. 처음에는 얼굴만 보자던 저희 부모님께서 오히려 저보다 더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열심히 벌어서 전세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좋게 생각하셨어요. 젊은 사람치고 패기도 있고 싹싹하니 뭘 해도 성공할 것 같다면서요. 결국에는 부모님께서 우선은 결혼할 당시 남편 전세 계약이 1년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라 식 올리고 살아보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둘이 같이 살면서 어느 정도 모으면 엄마 아빠가 힘 닿는 데까지 지원해 주겠다 하셨고요. 지금은 대출금이 약간 있긴 하지만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못 모았으니 부모님께서 결혼 1년차 때쯤 전세 계약 끝나고 남편이 모아왔던 것만큼 보태주셨어요. 원체 어렸을 때 결혼해서 둘이 열심히 놀러 다니고 천천히 자녀 계획 가지자고 해서 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댁은 그냥 평범해요. 하나 특이한 게 있다면 장남인 아주버님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 아주버님께서 워낙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 자질구레한 병치레 자주 하셔서 끼고 돌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남편만 해도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형은 늘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고요. 어린 자식이 아프니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더 일찍 철든 것도 있고 부모님 기분 풀어드리려 애교도 부리고 했다 하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크게 차별이라고 할 건 없었지만 항상 형이 1순위였다는 느낌이 들긴 했다고 합니다. 온 가족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자란 아주버님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셨는데요. 중학교 때까지 친구도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해요. 그때쯤 몸은 다 나았는데 부적응으로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셨습니다. 아주버님이나 남편 모두 똑똑해서 공부는 곧 잘하는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주버님께서 너무 무기력해져서 대학도 못 가고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20대 때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이 없었을 정도예요. 그동안은 시부모님도 경제적으로 막 쪼달리시는 편은 아니라서 큰아들인 저희 아주버님에게 생활비며 용돈이며 다 챙겨주신 거죠. 반면에 저희 남편은 대학 붙는 순간부터 내내 기숙사 들어가서 살았고요. 용돈은 얼마 받았지만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군대 가서도 거의 대부분을 모아왔을 정도로 독하게 살았어요. 제가 남편한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나도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한테 나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나 봐. 내 방어 기제인가? 괜히 막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았어. 하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아주버님도 몸이 안 좋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기는 어려우셨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일찍이 철들어 20대에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 남편도 안쓰러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결혼하고 난 후에 5년쯤 지났나?
저희 아주버님이 자기도 결혼을 해야겠다며 웬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시아버지 친구분 회사에서 근근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니 저희 시댁 식구들 다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아주버님이 결혼 상대라고 데리고 온 여자분은 멀쩡해 보였어요. 특이한 건 특별히 직업이 있었던 건 아니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하하는 건 아니고 30대에 결혼 생각하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놀랐던 거죠. 그래도 저희 시댁 입장에서는 구세주잖아요. 평생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할 것 같은 아주버님과 결혼하겠다니 말이죠. 다들 놀라기는 했어도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이 결혼한다 하니 억소리 나는 집 사주시면서 바로 지원해 주셨고요. 그렇게 저희 아주버님과 결혼한 형님은 단숨에 저희 시댁에서 왕이 됐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시부모님에게 애물단지 같았던 아주버님을 데려가 살겠다 하니 부모 입장에서 저희 시부모님이 비위를 맞춰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주버님 형님은 집도 자가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두 분이 다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신다 해도 모으긴 어렵겠지만 생활비가 모자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이 아주버님 결혼 전까지는 다달이 100만 원 넘는 돈을 용돈 같은 개념으로 주고 계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 끊는 대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사주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주버님 부부는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 부족하다 라는 소리를 달고 사는 겁니다. 두 사람 사는 패턴 보면 돈이 부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시간 아르바이트 하는 거니 시간은 많죠. 할 건 없죠. 매일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어디 놀러 다니기 바쁜 거예요. 물론 신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댁 식구들 모두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나중에 일 터져서 보니 두 사람 벌이로는 생활비 충당이 안 되니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한 2, 3년 대출 받은 걸로 열심히 쓴 모양이에요. 철마다 해외여행도 가고 호캉스도 다니고 배달 음식으로만 다달이 200만 원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라는 게 상환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놀고 먹는 데 열중하다 보니 대출금 상환도 못한 겁니다. 결국은 카드론이며 뭐며 돌려막다가 터져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아주버님네 집에 가실 일이 있어 들렀다가 우편 등기 온 거 보고 알게 되셨습니다. 결국은 대출 다 털고 쫓겨나니 원래 집 사주신 금액의 반도 안 남아버렸어요. 상의 끝에 결국에는 아주버님, 형님 둘 다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이니 시댁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형님이 저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도 없이 이간질하고 죽는 소리 해대는데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희도 미처 몰랐는데 남편과 제가 시댁 갈 때마다 커피를 들고 들어갔나 봐요.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는 커피 다들 뭔지 아시죠? 요즘 아메리카노 싸게 마시면 2,000원 정도에도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저희 시댁 가는 길에 저희가 좋아하는 저가 브랜드 있어서 자주 사서 마시곤 했거든요. 근데 형님은 저희가 시댁 가면서 고작 2,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니고 보였나 봅니다. 저희 가고 나서 시부모님이랑 식사하는 자리에서 매일 마시는 커피값 무시 못한다. 집에서 캡슐이나 봉지커피 마시면 얼마 하지도 않는다. 하면서 은근히 저희를 돌려깠다고 하네요. 시부모님께서 형님이 그런 말 하는 의도를 모르셨겠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와서 아가 미안한데 앞으로 집에 올 때는 커피 사들고 오지 마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집에 데리고 사는 큰며느리 눈치 보여서 저에게도 정중하게 부탁하시는 건데 모르는 척할 수도 없잖아요. 참 어머니도 안쓰럽다 해서 남편에게도 전해주고 최대한 자제했죠.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어버이날, 명절, 시부모님 생신이나 결혼기념일 챙겨드리는 것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습니다. 자기들도 챙겨드리면 될 걸 꼭 저희가 오버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나 저도 형님의 가시돋은 말 듣고 어느 정도 눈치는 챘는데요. 그래도 양가 부모님들께 마음 전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도리 다 했습니다.
유행한다는 선물이나 케이크 같은 걸로 이벤트 해드리는 거 좋아해서 잘 챙겨드렸어요. 작년 어버이날에 일이 좀 있었어요. 그때 한참 용돈 신박하게 드리는 방법이 막 뜨고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머니건 아시죠? 총 모양으로 생긴 장난감인데 쏘면 넣어놓은 돈이 공중으로 나가는 거요. 어른들이 좋아하신다 해서 용돈 50만 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여서 외식하고 저희가 밥값도 다 냈어요. 후식은 집에서 먹자 해서 아주버님이랑 형님께서 사오신 커스텀 케이크에 촉 꽂고 어버이날 노래 불렀고요. 선물이라며 머니건 드려서 한바탕 돈 뿌리고 시부모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꼭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벤트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저희도 뿌듯했는데요. 바닥에 뿌려진 돈 열심히 주워 다시 용돈으로 드리고 케이크 나눠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없이 조용히 있던 형님이 각각 흑흑 하면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왁자지껄 떠들고 있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우는 소리가 커져서 눈치챘어요. 다들 놀라서 형님에게 "왜 그래? 왜 울어요?" 하고 물어봤는데요. 형님은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끄끄대며 우시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당하는 거 지긋지긋해서 못하겠어요." 하면서 대성통곡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한 시어머니가 "누가 누굴 비교해? 갑자기 왜 우는 거야?" 하면서 형님을 달래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어머님, 아버님, 은근히 형제끼리 비교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그거 못 느낄 줄 아세요? 누구는 시집살이하고 누구는 가끔 와서 용돈이나 드리고 생색내고" 하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참, 그거 보는데 아주버님 빼고는 다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어요. 누가 처음부터 시집살이 시켰나요? 지원해준 집도 제 대출로 다 날려먹고 갈 곳도 없어서 들어와 앉은 게 누구인데, 심지어 버는 돈도 아주버님 형님 합쳐 200만 원 조금 넘어서 생활비도 안 내고 둘이 다 쓴대요. 이게 시집살인가요?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 아주버님이랑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쓴소리 한번 하지 않으십니다. 형님 속옷 빨래까지 다 해주시는 거 보면 말 다 했죠. 그런데 저와 남편에게까지 은근히 눈치 주는 거 참았더니만 1년에 몇 번 있지도 않은 날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이벤트 해드리는 것도 혼자 눈치 보인다며 발악하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요?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저희 시부모님이 월세 보증금만 주고 아주버님 형님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이제 두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겠다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이 살림 꾸리라 하고 어버이날 그 난리가 있었던 후에 내쫓으셨어요. 형님은 원룸 살게 되니 이제 와서 시부모님께 싹싹 빌고 있대요. 지금까지 1년 조금 못되게 지났는데 시부모님은 여전히 냉랭하십니다. 저랑 남편도 아주버님네 부부랑 되도록 안 마주치게 하시려고 항상 따로 만나요. 명절에 아주버님네 와 있으면 "올해는 여행을 가든 친정에서 푹 쉬든 해라" 하고 방어하십니다. 차라리 안 보고 사니 속은 시원해요. 대체 아주버님과 형님은 무슨 생각으로 저희와 이간질하려고 하고 하지도 않은 비교에 스스로 열등감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상식이 안 통하는 형님이네요. 그런 사람이 이혼은 안 하고 있다는 게 의문스러운데요. 시부모님이 발을 뺄 줄 아시는 분들이라 다행입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